신기한 스쿨버스 태양계에서 길을 타. 조애너 콜글 브루스 디건 그림 이현수 옮김. 태양계 또다시 우리 반이 견학을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들떠 있었죠. 이번 견학 장소는 태양계를 관찰할 수 있는 천문대랍니다. 여러분, 궤도란 행성이나 다른 별이 태양 주위를 도는 길을 말한답니다. 아놀드의 사촌 제니트가 함께 견학을 가려고 우리 반에 왔습니다. 프리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님으로 온 제니트에게 모두 친절하게 대해야겠죠?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우등생이거든요.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5대나 있어요. 우리 반에는 작년에 이미 천문관에 다녀왔어요. 잘났어. 정말. 아놀드, 왜 저런 애를 데리고 왔니? 그래도 알고 보면 좋은 애야. 아놀드랑 닮았네. 태양계란 무엇일까요? 태양계란 태양과 태양 주위를 궤도를 그리며 도는 것들. 그러니까 행성 9개와 달 같은 것, 소행성, 바위덩어리, 해성, 얼음과 먼지 덩어리 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우리는 제니트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었어요. 정말로 친절하게 대했답니다. 스쿨버스에 오를 때 우리는 그 애한테 프리즈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이상한 분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니트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니트는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 했거든요. 먼저처럼 이 고물버스는 출발하는 데에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도 마침내 출발은 하게 됐죠. 버스가 출발하자 프리즈 선생님께서는 지구가 자기 궤도를 돌면서 동시에 팽이처럼 혼자서도 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천문대까지는 금방 도착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말씀을 빨리 하셨죠. 우리 학교 건물이 너네 학교 건물보다 더 높다. 우리 학교 그네가 너네 학교 그네보다 더 좋아. 우리 선생님은 프리즈 선생님보다 더 이상해. 학교가 높아서 좋은 게 뭐 있지? 아, 이 차 정말 고물이야. 그래도 출발은 하잖아. 우리 스쿨버스는 새 차야. 지구가 팽이처럼 도는 걸 자전한다고 해요. 지구가 완전히 한 바퀴를 도는 데에는 24시간이 걸려요. 밤과 낮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과 낮이 생기는 이유는 지구가 돌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소가 태양을 향하면 햇빛을 받아서 낮이 됩니다. 그러다가 지구가 자전을 해서 햇빛을 받지 못하면 밤이 됩니다. 태양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낮, 여기는 밤이지? 우리가 천문대에 도착했을 때 천문대는 수리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학교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다고? 너무의 실망이야 정말. 우리 학교에서 견학 가는 천문대는 늘 열려 있는데.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빨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앞쪽이 들리더니 굉장한 소리가 났답니다. 로켓이 발사될 때처럼요. 프리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버스가 발사된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기권을 지나고 있어요. 대기권이란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에요. 이러다가 진짜 태양계를 보게 될 게 틀림없어. 우리 스쿨버스에는 너네 버스보다 더 큰 로켓이 달려있다. 물론 그렇겠지, 제니트. 우주선을 로켓으로 쏘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주선은 스스로 우주로 날아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주선을 지구의 강한 중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로켓으로 쏘아 올려야 합니다. 중력이란 무엇일까요? 중력은 물체를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다른 행성에서도 중력이 있습니다. 대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중력이 더 커집니다. 작은 행성은 대개 중력이 작습니다.
로켓 소리가 들리지 않자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게 바뀌어 있었죠. 버스는 우주선으로 변했고 우리 모두 우주복을 입고 있었어요. 몸은 깃털보다도 더 가벼워졌답니다. 우리는 좌석 위로 둥둥 떠다녔어요. 버스 우주선 밖의 집은 하늘 저편으로, 우리의 행성 지구가 점점 더 우주선 밖의 검은 하늘 저편으로 우리의 행성 지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주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구가 너무 작다. 여러분, 푸른 바다, 흰 구름 그리고 갈색 땅을 보세요. 왜 우주에서는 무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물체에 무게가 있는 것은 중력 때문입니다. 여기는 가까이에 큰 행성이 없어서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도 우주 한번 가고 싶어. 공부 잘해야 갈 수 있어. 과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야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달이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죠. 공기도 물도 없었고 생명체가 사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보이는 건 그저 먼지와 바위 그리고 수많은 크레이터들 뿐이었습니다. 프리즈 선생님께서 이 크레이터들은 수십억 년 전에 운석이 달에 떨어져서 생긴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바위나 금속 덩어리를 운석이라고 합니다. 달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리는 더 놀고 싶었지만 떠날 시간이 되어서 다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프리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일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다시 발사됐습니다. 달을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지구에서 보는 달빛은 사실 햇빛입니다. 거울에 비친 빛이 반사되듯이 달빛은 달에 비친 햇빛이 반사된 것입니다. 달의 궤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달은 지구 주위를 돕니다. 버스는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별인 태양을 향해 가까이 갔습니다. 태양 표면에는 아주 뜨거운 가스가 버스 쪽으로 솟아올랐죠. 다행히도 프리즈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태양 아주 가까이에 데려가진 않으셨어요. 우리는 태양의 다른 쪽도 보고 나서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프리즈 선생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을 차례대로 볼 예정이에요.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행성이죠. 누가 수성에 살면은 타 죽겠네? 그지. 태양에서 가까우니까. 태양은 별입니다. 태양은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과 같은 종류입니다. 태양은 얼마나 클까요? 태양의 지름은 10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지구를 태양 안에 집어넣으면 100만 개 이상이 들어옵니다. 태양의 불꽃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폭풍입니다. 흑점은 태양의 표면에서 다른 곳에 비해 온도가 낮은 부분입니다. 태양은 얼마나 뜨거울까요? 태양 중심의 온도는 약 1500도나 됩니다. 태양은 아주 뜨거워서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행성에도 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성은 태양열 때문에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프리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행성은 달과 많이 닮았죠? 물도 없고 공기도 거의 없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답니다. 수성 표면을 지나갈 테니 크레이터들을 잘 보세요. 태양이 지구에서 볼 때보다 2배나 더 커 보이네. 지구보다 수성이 태양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니. 너무 가까워요. 조금 후에 우리는 버스가 금성의 중력에 끌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금성은 태양에서 봤을 때 두 번째 행성이죠. 금성은
두껍고 노란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프리즈 선생님께서는 금성 표면을 탐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금성 구름은 왜 노란색일까요? 지구 구름은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흰색입니다. 금성 구름이 노란색인 이유는 대부분 황산이라는 노란색 독가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성이나 달에서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갈 거예요. 금성의 중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구름 아래로 보이는 금성은 마치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땅은 바위 투성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뜨거웠어요. 온도가 400도나 되었답니다. 과자 굽는 오븐보다 더 높은 온도라고요. 여러분, 금성에는 생명체가 없답니다. 너무 더워. 건조해. 황산이 너무 많아. 어서 떠나요. 금성의 공기는 너무 무거워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프리즈 선생님께서는 금성에 화산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외쳤죠. 빨리 여기서 나가요. 프리즈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는 화성에 내리기로 하겠어요. 화성은 태양에서 4번째로 멀리 있는 붉은 행성이에요. 우리는 도중에 3번째 행성인 지구의 궤도를 지나갈 거예요. 버스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올라갔습니다. 금성은 왜 이렇게 더울까요? 금성의 공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열을 붙잡아두는 담요와 같답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열이 갇히는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금성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금성에는 구름이 많지만 비가 내리진 않습니다. 금성 온도가 너무 높아서 빗방울이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성에는 액체가 있어도 바로 증발해버립니다. 화성에 가까워지자 우리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고 부르는 화성의 달 2개를 보았습니다. 우리 달과 비교하면 그 달들은 아주 작았죠. 아래를 내려다보니 거대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프리즈 선생님은 그 골짜기 길이가 아마존 강보다 더 길다고 설명하셨죠. 지구에서 가장 높은 화산보다 3배나 더 높은 화산도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물길이 있었는데 말라버린 강바닥처럼 보였답니다. 화성에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생명체한테는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의 달은 왜 둥글지 않을까요? 이 두 달들. 달이 크면 중력 때문에 둥글게 됩니다. 수십억 년 전에 커다란 달이 만들어질 때에 달 중력이 달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골고루 끌어당겨서 둥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달 2개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중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둥글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성에 착륙해서 그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먼지 폭풍이 불어닥쳤지 뭐예요. 프리즈 선생님께서 화성에는 이런 폭풍이 몇 달씩 계속 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폭풍은 화성 전체를 뒤덮기도 한대요. 우리는 재빨리 버스를 타고 화성을 떠났습니다. 화성은 지구형 행성들 중에 가장 바깥에 있는 행성이에요. 프리즈 선생님께서 로켓 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셨어요. 우리는 소행성대라고 부르는 작은 행성들의 띠를 지나서 목성형 행성들을 향해 갈 거예요. 화성은 왜 붉게 보일까요? 화성 흙에 녹슨 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분홍빛으로 보이는 이유는 공기 중에 붉은 흙먼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구형 행성들이란 무엇일까요? 지구형 행성들은 태양에서 가까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말합니다. 지구형 행성들은 모두 단단하고 바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성형 행성들은 화성보다 멀리 있는 행성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태양계 여행, 수성, 금성, 화성, 그 다음에 이제 어딜 가나? 소행성
수천 개가 여기저기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버스 뒤쪽에 등 하나가 소행성에 맞아 깨졌답니다. 프리즈 선생님께서는 버스가 자동으로 가도록 해놓으시고 버스를 살펴보러 나가셨죠. 선생님께서는 밖에서도 버스 안내 방송으로 소행성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소행성도 지구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소행성은 대개 집만 하거나 그보다 작습니다.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프리즈 선생님한테 연결돼 있던 줄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버스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가 고장난 거죠. 방송으로 들리던 프리즈 선생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는 사라져 버렸죠. 이제 우리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태양계 한복판에서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만나요. 나중에. 프리즈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소행성대란 무엇일까요? 지구형 행성들과 목성형 행성들 사이에서는 소행성대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행성대에는 소행성들이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소행성이란 무엇일까요? 소행성은 태양 주위에 궤도를 도는 바위나 금속 덩어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들이 행성을 이루지 못한 조각이거나 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니트가 버스에서 무언가 찾기 시작하더니 버스 사물함에서 프리즈 선생님 공책을 찾아냈어요. 제니트가 그 공책을 읽기 시작하자 거대한 행성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행성이 목성입니다. 목성은 목성형 행성들 중에 첫 번째 행성이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목성에 다가가면 목성의 달 6개를 볼 수 있어요. 아놀드, 너 듣고 있니? 우린 버스가 목성에 착륙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목성에는 버스가 착륙할 만큼 단단한 곳이 없었습니다. 목성은 거의 대부분이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스 행성이었죠. 목성을 떠나면서 우리는 걱정이 됐어요. 과연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목성은 정말 크답니다. 그 안에 지구를 1000개도 넘게 넣을 수 있을 정도죠. 지구 1000개만큼의 크대. 어렵겠다. 목성의 대적반이란 무엇일까요? 대적반은 거대한 빨간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엄마, 대적반은 소용돌이 치는 가스 폭풍입니다. 이 폭풍은 수만 년 전부터 계속 불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작은데 나라는 왜 이렇게 많아? 그만큼 큰 거지. 근데 얘네가 훨씬 큰 거지. 지구도 큰데 얘네는 훨씬 더 큰 아니, 거지. 말도 안 되잖아 그거. 더 클 수도 있지. 우주는 얼마나 넓은데. 다음에 나타난 광경 덕분에 걱정거리가 몽땅 달아나 버렸습니다. 목성같이 가스 행성인 토성이 나타났거든요. 토성에도 소용돌이 치는 구름이 보였고 달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굉장한 광경은 토성 고리였죠.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었어요. 여러분, 토성에는 고리가 수천 개나 있답니다. 수천 개라고?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되죠. 여기 이 고리에는 바위, 얼음, 먼지로 이루어져 있대. 토성은 물에 뜹니다. 토성은 물보다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을 담을 그릇만 있다면 토성은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무엇일까요? 토성의 고리는 얼음, 바위, 먼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토성 주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음엔 천왕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청록색 천왕성 주위에는 희미한 회색 고리와 달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천왕성의 고리와 달이 흑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흑연은 연필심을 만드는 데 쓰이는 광물이죠. 검정색 광물. 천왕성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메탄가스 때문입니다.
버스는 점점 더 빨리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동 조종 장치를 다룰 수 없었죠. 우리는 폭풍이 불고 있는 해왕성을 휙 지나갔습니다. 이 청록색 해왕성은 태양계의 8번째 행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프리즈 선생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태양계에서 해왕성은 저 거대한 가스 행성으로는 마지막 행성입니다. 천왕성은 이상하게 자전합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는 다르게 자전합니다. 천왕성은 거의 옆으로 누워서 자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전한대. 이렇게. 자는 거 같아. 자는 것처럼. 1년은 얼마나 될까요? 1년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해왕성과 천왕성은 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1년이 아주 깁니다. 천왕성이 한 바퀴 도는 데에는 지구 시간으로 84년이 걸립니다. 해왕성이 한 바퀴 도는 데에는 지구 시간으로 165년이 걸립니다. 1년이 엄청 기네. 대박. 소행사람들은 좋겠다 이런. 왜? 죽지도 않고 오래 살 수도 있고. 대신 생명이 아니잖아. 버스는 정말 빠르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기가 작고 9번째 행성인 명왕성과 명왕성의 달 카론을 지나칠 뻔했죠. 명왕성에는 태양이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그저 아주 밝게 빛나는 별로 보일 뿐이었죠. 우리는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명왕성은 이제 행성이 아니야. 태양계에 있는. 빠졌어. 너무 조그매가지고. 태양계 밖에는 명왕성이 진짜 행성이 된 이야기. 이거는 우리 옛날 때고 지금은 명왕성이 진짜 행성이 아니래. 명왕성이 한때에는 해왕성의 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명왕성이 해왕성 주위를 돌다가 벗어나서 태양 주위를 도는 진짜 행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행성입니다. 뭐 옛날에 해왕성 저기 뭐지? 뭐 책에서 봤는데 빠졌대더라. 명왕성이 빠졌다고. 아니 명왕성이 빠졌다. 제니트는 이건 옛날 책이어가지고 아직 명왕성에 대해 나오네. 제니트는 프리즈 선생님 공책을 재빨리 넘겼습니다. 갑자기 제니트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자동 조종에 대한 설명이었죠. 우리는 제압판에서 소행성대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버스가 서서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이제 돌아가게 됐다고요. 명왕성 너머에는 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 밖에는 별들이 수천억 개나 있습니다. 태양계 밖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별들 중에는 행성을 거느리는 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행성들 중에는 지구처럼 생명체가 사는 행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은 거의 무한개가 있겠지. 셀 수 없어요. 소행성대에 도착했을 때 프리즈 선생님이 거기에 계셨지요. 소행성은 웃기는 옷을 입고 있네. 소행성이 아니야. 프리즈 선생님이야. 프리즈 선생님께서 운전석에 앉자마자 버스는 곧장 지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왔고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땅에 착륙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에 도착했어요. 태양에서 3번째 행성이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보니 로켓이 사라졌답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우주복도 사라졌고요. 버스는 다시 고물차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아, 살았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 태양계 행성표를 이렇게 만들었네. 어디? 우리는 교실로 돌아와서 멋진 행성표와 태양계 모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태양 여기 있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먼 가까운 순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어때요? 내 몸무게가 다시 38.5kg이 됐어요. 고향처럼 좋은 곳은 없습니다. 마침내 집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프리즈 선생님 반다운 하루였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태양계를 일주했다는 걸 누가 믿어줄까요? 오늘 우주에 다녀왔어요. 물론 그랬겠지 얘야. 가장 마음에 드는 행성은 목성이었어. 아니야, 화성도 좋았어. 물론 토성도 멋졌지. 엄마, 그만 좀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프리즈 선생님께서 소행성들 사이를 둥둥 떠다니고 계셨어요. 아휴, 대단한 상상력이야. 하마터면 우주에서 영원히 길을 잃을 뻔했다니까요. 얘야, 샐러드나 먹으렴. 아무도 안 믿어, 그지?